안녕하십니까. 와인피부과 성형외과 페이스북 라이브 김웅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다른 우리 또 병원 직원, 김지민 직원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낌. 너무 떨려요. 떨려요. 목소리 좀 크게 하고 네. 화면 보면서 네. 편하게 오늘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 다시 한번 짧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포진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술에 생기는 물집 있죠. 그 물집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물집 같은 병이 몸의 한쪽에 띠를 이루듯이 생기는 병을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상포진은요, 수두 바이러스, 우리가 수두를 어릴 때 앓고 난 이후에 수두가 생기고 난 뒤에 우리 몸에서 잠복해 있다가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무리했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몸에 올라오는 질환이죠. 왜 무섭냐면 이게 아파요. 아주 너무 아픈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포진후가 나중에 이게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신경통이 남는 경우도 생기고 그 신경통 남는 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지금 많죠? 요즘에 대상포진 많죠? 그럼 좀 어떤 것 같아요? 환자분들 보니까 되게 아파하세요. 되게 아파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괴로워해요. 엄청 괴로워하시고요. 아,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치료를 안 했을까? 이 병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얼마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2, 3년 전에 대상포진 이 병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약값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지장을 받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하에서 백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모든 성인분들, 특히 50세 이후 성인분들한테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냥 궁금한 거 한번 뭐 얘기해보세요. 그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스포가 올라온 자리에 혹시 흉터가 남거나 하진 않는지. 그렇죠.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자리에 보통은 증상이 약하면 흉터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오는 분들 중에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많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럼 흉이 남습니다. 흉도 남고요. 얼룩도 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초기에 치료하고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또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면 이런 흉터 생기는 것들 증상이 심해지면은 얼룩도 지고 흉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나와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바로 이거예요. 조스타박스 이렇게 이름이죠. 조스타박스 나와 있죠. 조스타박스 보이죠? 조스타박스. 자,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서 보면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스타박스가 현재 나와 있는 유일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맞으시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생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생바이러스 백신. 자, 이 생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보통 그러니까 백신은 보통 죽어있는 백신을 쓰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면역 반응만 유도시키게끔 만들어주는 백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생바이러스, 즉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게 생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바이러스 백신인 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생바이러스 백신은 생바이러스 백신끼리 같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맞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고 생바이러스 백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폐렴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평소에는 잘 안 맞지만 지금부터 이제 가을, 겨울 때 되면 많이들 맞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폐렴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시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그 한 달 이후에 다시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때, 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걸 맞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특히 아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으면 한 달 뒤에 맞으셔야 됩니다. 즉, 그 말고 나머지 백신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인플루엔자나 등등등 모든 백신들은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그런 거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문 뭐? 그러면 혹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환자들 보면 간혹 좀 이렇게 맞은 자리에 좀 이렇게 부어 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부어지거나 부어오르거나. 이게 또 생바이러스 백신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몸에서 반응을 조금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사를 여기 맞은 자리, 뚝뚝 맞게 나면 그 맞은 자리가 좀 띵띵 붓거나 커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상 반응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오시는 게 좋고요. 간혹 몸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백신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몸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몸살을 하게 되면 이것도 뭐 2, 3일 지나면 또 괜찮죠. 감기처럼 약간 으슬으슬하고 좀 춥고 아프고 좀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은 그게 이제 다 괜찮은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뭐 다른 궁금한 거? 그러면 그 예방접종은 병원 어디서든 맞을 수 있는지? 그렇죠. 보통 예전에는 지정병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병원처럼 병원들이 다 지정병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디든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데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시려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보시고 난 이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셔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맞으면 쭉 가는 거니까. 그리고 50세 이상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또 병원에 또 우리 저희 실장님 또 어머니가 또 대상포진으로 지금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 실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안 놔드렸더니 고생을 지금 엄청나게 하신다고, 왜 안 놔드렸는지 모르겠다고. 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포진은 걸리기 전에 맞으시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충 나 걸리겠어? 근데 된통당합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그래서 한번 맞고 나면 실제로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니까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맞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통증이 안 생기거나 안 아픈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맞고 난 뒤에 증상을 좀 약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대상포진이 좀 더 나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오거나 아니면 약하게 대상포진이 올 거였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 맞으신 분들 있으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요. 솔직히 좋죠.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죠. 대상포진을 질문 들어왔는데 대상포진을 앓고 나면 얼마 이후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보통 대상포진을 앓고 나면 약을 먹게 돼요. 대상포진 약을 먹게 되면 자, 이 바이러스는 아까 생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했죠. 생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했는데 이 생바이러스 백신은 그대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겠지.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이후에도
또 대상포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보름 이후에 맞는 것을 권해드리긴 하는데 보통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다시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맞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맞는 것을 권해드리고 주변에 오히려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가지고 맞으신다면 내가 좀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누구나 사실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아직은 좀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젊은 분들 간혹 오셔가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좀 맞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장은 50세 이후부터긴 하지만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후부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주변에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 맞으셨어요? 아니, 아직. 아버지는요? 아직. 왜? 이제 나아지죠. 이게 놔야 돼요.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고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한 10분 넘게 15분 가까이 또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궁금한 건 더 없죠. 지금은 충분히 이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밑에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밑에 질문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가 1시에 라이브였어요. 1시에 라이브인데 또 제가 또 1시부터 또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지 없이 그냥 일정을 갑자기 변경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다시 다음 주 금요일 날 1시에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즘 날씨가 조금씩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조금씩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요, 피부 건조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보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오늘 어땠어요? 방송해보니까 오늘 내가 얘기 다 했는데 솔직히 또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하면 되겠다 또. 자, 이게 오늘은 사실 이 내용이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편안한 주제입니다.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서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